네, 이정화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교육위원회라서 교육국장님들께는 질의를 많이 해서 평소 뵙기 힘든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시설 지원금을 딱 한 학교만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결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 예산을 삭감을 했죠. 제 마음 네. 같아서는 이 학교에 대해서 이 교감 선생님이나 학교명을 공개를 하고 싶지만 면책 특권이 없는 한계로 그냥 그 학교는 언급하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감 선생님이 2012년에 학생이 지도에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손바닥과 휴대폰으로 뺨 머리를 구타했고, 그리고 2013년 7월 12일 학생이 혼잣말 하는 것을 잘못 알아듣고 수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9일에 사안이 접수됐는데 이것도 2012년에 수차례 뺨을 때렸는데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징계시효 만료로 처분은 못했는데 다 교육청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를 했죠. 근데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아마 중징계를 했는데 중징계를 하지 않고 경징계를 했다거나 또는 주의를 줬다거나 해서 교육청이 요구한 처분 수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16년에 같은 학교 선생님을 성추행을 했죠. 그래서 이 성희롱 사건이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수차례 해서 대법원에서까지 이 성추행이 인정이 됐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한 재심을 요청을 해서 그게 기각이 된 이후에 교육청에서 징계 요구를 했죠. 네. 근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 이제 학교 자체 사립학교니까 학교 자체 징계위원회인데 아마 병가를 냈던가 그렇죠 하고 불출석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감이 되기 전에는 학교에서 어떤 직위로 근무했습니까? 아마 행정실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도 금품 수수가 있었죠. 네.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감옥에 있어도 모자랄 사람이 학교에서 계속 이 교원으로 근무를 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 사립학교라서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관할 징계 요구에 대해서 이제 이사의 권한이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그 강제할 그런 제도적인 좀 미약점이 있어서 아마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는 아마 8월 30일 날 했다가 의결 정득수가 안 돼서 이사회가 개최 안 됐고 이제 9월 15일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까지는 최근에 그런 보고는 들어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사립학교 법 체제상에 어쨌든 그런 거를 교육청이 끝까지 이행을 강제하거나 할 좀 그런 거가 제도적으로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좀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이행 안 했을 때 이건 이제 기존 법 체제에서 지금 본다면은 이제 과태료를 한다든지 현재 그런 정도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의 그 페널티를 주는 항목들이 또 교육청마다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정도 페널티밖에 딱히 없는 알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카드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교육청에서? 일단은 징계 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안 했을 때의 그 과태료 처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 그 행정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 감축을 그래서 학생 감축이나 학급 감축이라든지 각종 시설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경고의 의미로서 페널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또 한편으로 아마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사립학교 학생 배정은 또 교육청에서 하니까 좀 학생 관점에서 또 봤을 때 피해가 학생이니까 그래서 좀 사안에 따라서 그런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또는 좀 학생이 또 이제 피해를 보는 걸로 귀착되니까 좀 안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사안에 따라서 좀 판단이 좀 필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페널티를 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 부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준 지역도 있고 안 준 지역도 있고 주었다가 근거가 없다고 해서 뭐 좀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또 그제 뭐 근거를 만들어서 한 적도 있고 해서
이제 법 기준 제도 되면은 또 할 수가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에 징계 행정처분 미이행 시 징계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서 기준에 부합하면 뭐 예산 지원을 안 한다든지 학생 정원을 감축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게 논란이 됐지만 그 이후에 그걸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산은 2021년에도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5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옥상 방수, 외벽 뭐 방수 이런 거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해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원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립학교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 하는 그 근거 기준 절차 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이제 아마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안전과 직결된다거나 참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관할청의 행정처분이나 법적인 의무 기준을 그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그에 따른 불이익이 가는 방안 또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또 모델이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하는 등의 방안을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학교에 뭐 영원히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징계를 이행하면 본예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잘못한 사람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